아저씨, 10년치 똥오줌 받아낸 간병 비정산서예요. 당장 돈 내고 내 집에서 나가세요. 남편은 종이 한 장을 시아버지 눈앞에 들이밀며 차갑게 소리쳤어요. 10년 동안 시아버지의 대소변을 맨손으로 받아내며 제 30대 청춘을 통째로 바쳤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신 저와 남편을 두고 그래도 집안 기둥은 장남 아니냐며 10년 내내 얼굴 한 번 안 비친 장남에게 알짜배기 재산을 몽땅 넘기고 뻔뻔하게 미소 짓던 시아버지는 남편의 서슬퍼런 일갈에 뒷목을 잡고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는데요. 과연 그날 거품을 물고 쓰러진 시아버지를 두고 전 재산을 챙긴 아주버님에게 날린 남편의 살벌한 최후 통첩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이라는 뼈저린 희생 끝에 비로소 제 진짜 삶을 당당하게 되찾은 서지수입니다. 여러분께 제 지나온 시간들을 하나씩 꺼내어 보여드리며 제가 어떻게 그 지옥 같은 늪에서 빠져나와 거대한 성공을 거머쥐게 되었는지 그 치열했던 여정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대학 시절 등록금을 벌기 위해 하루 종일 뛰어다니던 비좁고 기름 냄새 가득한 고깃집 아르바이트에서였어요. 우리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재산은커녕 든든한 뒷배경 하나 없는 철저한 흙수저였지만 서로의 부르튼 손을 어루만지며 성실함과 사랑만으로 불같은 연애를 지나 결혼에 골인했죠. 단칸방 하나 번듯하게 구할 보증금조차 없어서 낡은 캐리어 2개만 달랑 들고 어쩔 수 없이 시댁 안방 문간방에 얹혀 살며 눈칫밥으로 가득한 신혼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가난한 집안에서 굴러들어온 며느리가 꼴도 보기 싫다며 저를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식모 취급하며 부려먹으셨죠.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아침상을 차려내도 국이 짜다며 숟가락을 집어 던지는 지독한 시집살이 폭언에 저는 밤마다 비좁은 화장실 변기통 위에 앉아 수건을 입에 꽉 물며 새어나오는 울음을 삼켜야만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영혼이 말라가던 그 끔찍한 시간 속에서 유일하게 제 앞에 커다란 방패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시아버지였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뜨거운 국을 뿌리려던 찰나 시아버지가 밥상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치며 호통을 치셨죠. 불쌍한 애 그만 좀 괴롭히라며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시는 그 거대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어요. 저를 유일하게 사람 대접해주며 친딸처럼 감싸주시는 시아버지의 크고 따뜻한 품성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이 크나큰 은혜를 내 평생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갚겠다고 속으로 수천 번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독하게 입술을 깨물며 남편과 함께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맞벌이를 뛰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김밥 한 줄로 하루를 버티고 낡은 운동화 밑창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뛰어다닌 끝에 우리는 마침내 작지만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온전한 우리 명의의 아파트를 장만하여 감격스러운 분가를 하게 되었죠. 새 집에 처음 들어서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던 그날의 기쁨도 잠시 분가 직후 시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중풍으로 쓰러지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고 응급실로 정신없이 달려갔는데요. 의식 없이 누워 계신 시아버지를 보며 억장이 무너지는 와중에 시어머니는 더러워서 똥오줌은 절대 못 치운다며 코를 막고 고개를 휙 돌려버리셨어요. 그리고는 뻔뻔하게 쓰러진 시아버지를 구급차에 태우고 갓 도배를 마친 새 아파트인 우리 집으로 당당하게 밀고 들어와 짐을 풀어버리셨죠. 저는 시아버지에 대한 그 깊은 보은의 마음 하나로 반항 한 번 하지 않고 10년이라는 길고도
끔찍한 시간 동안 내 집 안방에서 대소변을 직접 손으로 다 받아내며 30대에 찬란했던 청춘을 고스란히 다 바쳤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손목 관절이 다 닳아 숟가락조차 들기 힘든 날에도 시아버지를 진짜 내 친정아버지처럼 깊이 사랑했기에 그 어떤 보상 따윈 바란 적이 없었죠. 하지만 며칠 전 우편함에 꽂혀 있던 두툼한 등기 우편물을 뜯어보고 저는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고 말았어요. 등기부등본과 세금 내역서에 찍힌 활자들을 읽어내려가던 제 손은 미친 듯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눈앞이 새하얗게 전멸하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시아버지가 저에게 매일같이 똥오줌을 맡기며 웃음 짓는 그 뒤통수 뒤로 몰래 수십억 원에 달하는 알짜 상가와 본가집 명의를 10년 동안 명절에도 얼굴 한 번 안 비친 장남인 시숙에게 모조리 전부 넘겼다는 기막힌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10년 동안 병원비 10원짜리 한 장 안 보태고 전화 한 통 없었던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몰래 빼돌렸다는 그 추악한 배신감은 제 온몸의 피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다 바닥에 널브러진 서류들을 주워든 남편은 종이가 찢어질 듯 꽉 움켜쥐며 휘둥그레진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여보, 이 서류들 도대체 뭐야?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덜덜 떨고만 있자 남편은 서류를 거칠게 낚아채어 내용을 확인하더니 이빨을 바득바득 갈며 소리쳤어요. 이리 줘봐. 아니, 상가랑 본가를 전부 형 이름으로 명예 이전했다고? 남편은 곧바로 거실 휠체어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실실 웃고 있는 시아버지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어깨를 거칠게 틀어쥐고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당장 설명해봐요, 아버지. 진짜로 10년 동안 얼굴 한 번 안 비친 형한테 재산을 다 넘겼어요? 시아버지는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시선을 피하다가 떨리는 입술을 달싹거리며 기막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너희는 지독하게 벌어서 번듯한 아파트도 샀잖니. 남편이 기가 막혀 숨을 헐떡이자 시아버지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당당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사업 다 말아먹은 네 형은 내가 안 챙기면 길거리에 나 앉아 죽는다. 그리고는 제 가슴에 돌이킬 수 없는 날카로운 비수를 꽂아 넣으며 확고하게 덧붙이셨어요. 그래도 뼈대 있는 우리 집안 대들보이자 기둥은 장남 아니냐.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은 터질 듯이 붉게 달아올랐고 목에는 시퍼런 핏대가 툭 붉어져 나왔어요. 남편은 휠체어 바퀴를 발로 거칠게 차버리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그럼 지난 10년 동안 당신 똥오줌 다 받아내며 청춘 바친 내 아내는 대체 뭔데? 남편은 씩씩거리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고 저는 거실 바닥에 웅크려 앉아 저 소름 돋는 위선자의 얼굴을 밤새도록 뚫어지게 노려보았어요. 아내의 순수했던 애정과 뼈를 깎는 헌신이 철저히 기만당했음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남편은 하룻밤 사이 완벽하게 흑화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밝자마자 남편은 책상에 앉아 펜대를 굴리며 지난 10년간의 모든 간병비와 노동 가치를 수억 원대로 정밀하게 계산한 서류 뭉치를 들고 거실로 걸어 나왔어요.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휠체어 앞 탁자에 그 청구서를 무자비하게 내리치며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10년치 간병비 1,000원 한 장까지 다 계산한 청구서니까 지금 당장 똑똑히 보세요.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청구서에 적힌 어마어마한 숫자를 확인하며 숨을 들이켜자 남편은 단호한 목소리로 선고를 내렸습니다. 10년치 돈 당장 토해내고
오늘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그 서늘하고도 잔인한 일갈에 시아버지는 눈을 커다랗게 부릅뜨고 성 안쪽 팔을 미친 듯이 휘저으며 악을 썼어요. 너 지금 하늘 같은 애비한테 그게 무슨 짐승만도 못한 짓이냐?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경멸이 가득 담긴 시선으로 시아버지를 위에서 아래로 차갑게 내리깔아 보았어요. 애비는 무슨 염치도 없이 남의 귀한 딸 피 빨아먹은 기생충이지. 그 잔혹한 팩트 폭격에 시아버지는 얼굴이 검붉게 달아오르더니 숨을 컥컥거리며 온몸을 비틀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시아버지는 목덜미를 거칠게 부여잡고 눈동자가 뒤집힌 채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쿵 하고 고꾸라지며 쓰러지셨어요. 저는 입가에 희미한 냉소를 머금은 채 그 꼴을 그저 차갑고 건조한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쓰러진 시아버지를 바닥에 내버려 둔 채 남편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몹시 건조하고 기계적인 손놀림으로 119 구번호를 눌러 구급차를 불렀어요.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거실로 뛰어들어와 들것에 시아버지를 싣고 바쁘게 움직였지만 우리 부부는 털끝만한 걱정이나 동요도 없이 팔짱을 낀 채 그 소란스러운 모습을 그저 서늘한 눈으로 지켜보기만 했죠. 응급 환자이니 보호자가 빨리 동승해야 한다는 구급대원의 재촉에도 남편은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굳게 닫힌 현관문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우리는 갈 필요 없다고 차갑게 선을 그었어요. 들것에 실려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시아버지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저를 애타게 찾으며 마른 손을 허우적거렸지만 저는 그 비루한 손짓을 외면하고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구급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멀어지는 것을 베란다 창문 너머로 확인하자마자 남편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0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던 시숙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통화가 연결되었고 남편은 눈을 무섭게 번뜩이며 수화기 너머로 낮고 단호한 통보를 날렸어요. 보호자이자 유일한 재산 상속자인 형이 이제부터 아저씨 대소변 평생 받아내. 전화기 너머로 잠결에 짜증이 잔뜩 묻어나는 시숙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타고 고요한 거실에 쨍하게 울려 퍼지자 남편은 미간을 깊게 찌푸리며 휴대폰을 쥔 손에 하얗게 뼈마디가 드러나도록 꽉 힘을 주었어요. 시숙은 제가 10년 동안 어떤 지옥에서 살았는지 상황 파악조차 못한 채 오히려 콧방귀를 뀌며 적반하장으로 소리쳤죠. 아버지가 장남인 나한테 재산 좀 준 걸로 지금 삐친 거냐? 그 기막힌 헛소리에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허탈한 헛웃음을 터뜨리며 얼굴을 무참히 일그러뜨렸어요. 남편의 턱관절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을 보며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죠. 시숙은 한술 더 떠서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막말을 아무렇지 않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장남이 아버지 재산 물려받는 건 당연한 이치지. 남편은 화산처럼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갑게 얼어붙은 목소리로 시숙의 말을 단칼에 잘라내며 살벌한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우리는 이제 부양 의무 없으니까 10년치 간병비 소송하려고 법정에서 보자. 남편은 대답도 듣지 않고 통화 종료 버튼을 거칠게 짓눌러 버렸어요. 전화를 끊어버린 남편의 크고 투박한 손을 잡고 우리는 시아버지가 실려간 대학병원 응급실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병원 자동문이 열리고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자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소독약 냄새 사이로 링거를 주렁주렁 매단 채 병상에 누워 겨우 의식을 차린 시아버지가 보였죠. 시아버지는 초점 잃은 탁한 눈으로 응급실 안을 두리번거리다 멀리서 걸어오는 우리 부부를 발견하고는
마치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듯 덜덜 떨리는 마른 손을 뻗으며 애타게 제 쪽을 향해 허우적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간절하고 처절한 손짓을 철저히 무시한 채 싸늘하게 얼어붙은 눈빛으로 그 앞을 유령처럼 스쳐 지나가며 차갑게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때 헐레벌떡 응급실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온 시숙이 땀에 젖은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씩씩대고 다가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삿대질을 해댔어요. 니들 부모니니가 부양해야지 왜 나한테 떠넘기고 지랄이야. 그 순간 남편이 시숙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고 병원복도 차가운 타일 벽으로 쾅 소리가 나도록 밀어붙였어요. 남편의 두 눈에서는 시퍼런 살기가 뿜어져 나왔고 시숙의 목을 쥔 손등에는 굵은 핏대가 터질 듯이 솟아올라 당장이라도 주먹이 날아갈 것만 같았죠. 우리한테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그땐 진짜 죽여버린다. 남편의 서슬퍼런 살기에 완전히 짓눌린 시숙이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컥컥거리며 뒷걸음질을 치는 사이 원무가 직원이 서류철을 들고 다가와 건조한 목소리로 병원비 결제를 요구했어요. 그러자 아까까지 기세등등하게 장남의 당연한 권리를 운운하며 목핏대를 세우던 시숙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화장실이 급하다며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더니 비겁하게 뒤로 슬금슬금 물러나 뻔뻔하게 발뺌을 하기 시작했죠. 뒤늦게 택시를 타고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온 시어머니는 원묵과 직원의 싸늘한 결제 독촉에 당황하며 병원복도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무릎을 탕탕 치며 통곡하는 기막힌 총극을 벌였습니다. 아이고, 나는 돈 한 푼 없는 노인네인데 나보고 어쩌라고 이러냐.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메마른 눈으로 바닥을 치며 앓는 소리를 내는 시어머니와 어떻게든 돈을 내지 않으려고 눈치만 보며 뒷걸음질 치는 시숙의 꼴불견을 뒤로 한 채 우리 부부는 한치의 미련도 없이 병원 회전문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어요. 차가운 공기가 불덩이 갔던 얼굴에 와닿는 순간 10년 동안 꽉 막혀있던 숨통이 단번에 트이는 듯한 벅찬 기분이 들며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아주 작고 후련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10년 만에 시부모가 완벽하게 사라진 현관문을 다시 열고 들어서자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낡은 휠체어를 가만히 응시하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거대한 해방감을 느끼며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가만히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제가 그 지옥 같은 시집살이 속에서도 굳게 믿고 의지했던 시아버지의 따뜻한 호통과 다정한 미소는 전부 가증스러운 거짓이었음을 이제야 완벽하게 깨달았어요. 저를 며느리가 아닌 친딸처럼 아낀다며 제 등을 토닥여주던 그 커다란 손길 이면에는 끔찍한 탐욕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결국 그 모든 것은 사랑하는 장남에게 물려줄 알토란 같은 재산을 단 한 푼도 축내지 않기 위해 흙수저 출신의 순진하고 만만한 저를 공짜 간병인으로 평생 올가매려 했던 소름 돋는 위선이자 철저하게 계산된 연극이었던 거예요. 제 청춘을 갉아먹은 그 간악한 진실을 뼛속 깊이 깨닫자 제 안에 아주 작은 먼지처럼 남아있던 알량한 죄책감이나 인간적인 연민조차 차가운 바람에 흩어지듯 가볍게 사라져버렸어요. 남편과 저는 아무런 말 없이 서로를 향해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창고에서 쓰레기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저는 시부모가 쓰던 쾌키한 냄새가 잔뜩 배인 이불가지와 낡은 옷가지들, 그리고 방 안에 굴러다니던 온갖 잡동사니들을 닥치는 대로 쓸어 담아 쓰레기 봉투 안으로 거칠게 쑤셔 넣기 시작했죠. 남편 역시 시아버지가 병상에서 끌어안고 살던 낡은 라디오며 시어머니가 제 화장대에서 훔쳐 쓰던 립스틱들을 가차없이
쓸어 담으며 집안 구석구석에 찌들어 있던 10년의 끔찍한 잔재들을 미친 듯이 치워나갔어요. 팔이 떨어져 나갈 듯 무거운 쓰레기들을 다 담아낸 후 우리는 터질 듯이 꽉 채워진 거대한 쓰레기 봉투들의 입구를 두 겹 세 겹 단단히 묶어버렸어요. 남편은 굵은 매직을 가져와 그 쓰레기 봉투 겉면에 시숙의 집 주소를 큼지막하게 꾹꾹 눌러 적어 내려갔죠.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우리는 그 산더미 같은 쓰레기 봉투들을 모조리 착불 택배로 시숙의 집으로 내동댕이 치듯 붙여버렸어요. 그 무거운 짐 덩어리들이 택배 트럭에 실려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내 청춘을 갉아먹은 그들과의 지긋지긋한 악연을 뿌리째 뽑아내어 완벽하게 끊어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시부모가 남기고 간 지독한 악취와 흔적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모조리 내다버리고 나자 우리 집에는 마침내 숨통이 트이는 완벽한 고요와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 후련함도 잠시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깥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채 시아버지의 대소변만 받아내며 살아온 저에게 남은 것은 심각하게 단절된 경력과 병원비로 텅텅 비어버린 통장 잔고뿐이었죠. 남편이 곁에서 제 어깨를 단단히 감싸주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서둘러 일자리를 찾아 밖으로 나가야만 했어요. 이력서에 적어 넣을 번듯한 경력 하나 없는 30대 여성이 당장 뛰어들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고 저는 결국 제가 지난 10년 동안 뼈저리게 몸으로 부딪히며 익혔던 유일한 기술인 간병인을 다시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수소문 끝에 저는 시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학병원의 최고급 VIP 병동에서 단기 간병인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급여가 다른 곳보다 유독 파격적으로 높았던 이유는 그 병실에 입원해 있는 최 여사님이라는 치매 초기 노부인이 베테랑 간병인들조차 단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눈물을 훔치며 도망치게 만드는 아주 깐깐하고 괴팍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처음 면접을 겸해 그 넓고 화려한 VIP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제 눈앞에는 갓난아이처럼 소리를 지르며 허공에 베개를 집어 던지고 있는 최 여사님과 겁에 질려 구석에 웅크린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전 간병인의 모습이 펼쳐졌어요. 바닥에는 깨진 물컵 조각과 엎질러진 주스가 엉망으로 널브러져 있었고 방 안은 당장이라도 터질 듯한 날선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다 필요 없어. 너희같이 돈만 밝히는 것들 당장 내 눈앞에서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썩 나가. 핏발선 눈으로 매섭게 호통을 치는 최 여사님의 서슬퍼런 분노 앞에서 이전 간병인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도망치듯 병실을 빠져나갔지만 저는 조금의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꼿꼿하게 서서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저는 섣불리 다가가 이유를 묻거나 억지 웃음을 지으며 달래는 대신 병실 구석에 놓인 빗자루를 가져와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쓸어 담으며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바닥이 많이 미끄러워서 다치실 수 있으니 이쪽 의자에 잠시만 앉아 계세요. 제 무미건조하리만치 차분한 태도의 최 여사님은 움찔하며 매서운 눈초리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병실 바닥을 윤이 나도록 닦아냈어요. 지난 10년 동안 제 얼굴에 밥알을 뱉어내고 온갖 짜증을 내던 시아버지의 초기 치매 증상을 매일같이 온몸으로 받아냈던 저에게 최 여사님의 짜증과 물건 던지기는 그저 상처받은 짐승이 겁을 먹고 지저대는 것처럼 가볍게 느껴졌거든요.
그날부터 며칠 동안 곁에서 묵묵히 간병을 하며 저는 최 여사님이 유독 간병인들의 기계적인 손길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행동 패턴을 정확하게 읽어냈어요. 정해진 시간에 억지로 기저귀를 가려고 하거나 사무적인 태도로 밥을 떠먹이려 할 때마다 최 여사님은 마치 큰 위협이라도 당하는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을 치셨죠. 저는 10년의 실전 경험을 통해 환자가 수치심을 느낄 때 어떻게 방어적으로 변하는지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최 여사님이 억지를 부리며 식사를 거부할 때 억지로 숟가락을 들이미는 대신 환자가 스스로 안정을 찾을 때까지 거리를 두고 조용히 기다려 주었어요. 몸을 닦아드리거나 배변 처리를 할 때도 철저하게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고 미리 온도를 맞춘 따뜻한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오직 환자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지켜주는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죠. 저만의 프로페셔널하면서도 맹목적인 진심이 담긴 태도에 철옹성 같던 최 여사님의 마음도 한 달 즈음 지났을 때 기적처럼 눈 녹듯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정성껏 끓여온 부드러운 호박죽을 한 입 떠넘기시던 최 여사님이 탁한 눈동자로 제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며 쉰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남들은 내 불호령에 다 도망가기 바쁜데 넌 왜 구역질 나는 노인네 시중을 이리 진심으로 정성껏 드냐? 그 질문에 저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거친 손등을 제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쥐고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이거보다 훨씬 더 외롭고 끔찍한 지옥 속에서도 묵묵히 살아남았거든요. 제 입에서 흘러나온 10년이라는 무게감 있는 단어에 최 여사님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저는 마침내 시아버지의 똥오줌을 받아내며 헌신했던 10년의 세월과 그 끝에 돌아온 처참한 배신, 그리고 땡전 한 푼 없이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던 억울한 사연들을 한 편의 영화를 들려주듯 담담하게 풀어놓았어요. 제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최 여사님은 주름진 눈가에 고인 눈물을 소매 끝으로 훔쳐내더니 그제야 자신이 왜 그토록 간병인들을 증오하며 모질게 굴었는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골마있던 상처를 조심스럽게 꺼내놓으셨어요. 알고 보니 그녀는 과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유일한 동생을 최고급 시설을 자랑하는 요양원에 모셨으나 거칠에만 화려할 뿐 뒤에서는 환자를 철저히 기계적으로 방치하는 바람에 동생이 끔찍한 욕창과 합병증에 시달리다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버렸던 비극적인 과거를 안고 계셨더라고요. 돈만 주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돌봐줄 것이라 믿었던 자신의 오만한 선택이 사랑하는 피부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거대한 죄책감과 분노가 그녀의 마음속에 돈만 밝히는 간병 서비스에 대한 지독한 혐오증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고 일하는 간병인들이 기계적으로 다가올 때마다 죽은 동생이 떠올라 그토록 모질게 사람들을 내쫓으며 악을 썼던 거죠. 가족에게 헌신하고도 철저하게 버림받은 저의 억울함과 돈으로도 가족을 지키지 못했던 최 여사님의 깊은 상실감이 맞닿으며 우리는 단순한 간병인과 환자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강력한 연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어요. 눈물을 닦아낸 최 여사님은 갑자기 병상에서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셨어요. 사실 제 눈앞에 있는 이 까다롭고 초라해 보이던 노부인은 단순한 알부자가 아니라 평생 독신으로 살며 수백억 대의 막대한 부를 일궈낸 대형 실버타운 재단에 숨겨진 실세이자 막강한 자본력을 쥔 거물급 독지가였던 거예요. 최 여사님은 제 두 손을 뼈가 으스러질 듯 꽉 움켜쥐고는
거대한 폭풍우를 몰고 올 것 같은 단단하고 압도적인 목소리로 병실 전체가 울리도록 확고하게 선언하셨어요. 네 그 지독하고 억울했던 세월을 내가 이 세상 최고의 무기로 완벽하게 만들어주마. 그 압도적인 한마디에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고 10년 동안 캄캄한 흙수저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제 인생에 비로소 눈부시게 찬란한 한 줄기 거대한 빛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의 병실에서 그 엄청난 선언을 들은 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쿵쾅거리는 심장을 두 손으로 꾹꾹 눌러 진정시켜야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밝기가 무섭게 최 여사님은 병상 위에 두툼한 사업계획서, 초안과 법인 설립을 위한 복잡한 서류 뭉치들을 툭 던져 놓으시며 특유의 날카롭고 확고한 눈빛으로 저를 꿰뚫어 보듯 똑바로 쳐다보셨죠. 여사님은 병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등지고 앉아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제가 나아가야 할 거대한 길을 명확하게 짚어주셨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모아온 막대한 자본력과 네 머릿속에 뼛속 깊이 새겨진 그 징글징글한 10년의 실전 노하우를 하나로 합쳐서 대한민국 상위 1%를 싹쓸이할 최고의 프리미엄 실버케어 센터를 당장 세우는 거다. 그저 밥이나 떠먹이고 기저귀나 갈아주는 단순한 요양원이 아니라 환자의 짓밟힌 인간적인 존엄성을 완벽하게 지켜주고 가족들의 무거운 죄책감마저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최고급 방문 요양 및 데이케어 센터를 창업하자는 그 거대한 스케일의 제안에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아 오르는 벅찬 감동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10년 동안 시아버지의 지독한 배설물이나 치우며 좁은 방구석에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살았던 제가 과연 한 거대한 회사의 대표라는 막중한 자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서 다리가 덜덜 떨렸거든요. 그날 저녁 퇴근 후 낡고 비좁은 식탁에 마주 앉은 남편의 크고 투박한 손을 부서질 듯 꽉 움켜쥐고 저는 바싹 타들어 가는 입술을 혀로 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숨겨둔 속마음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어요. 여보, 최 여사님이 정말 내 상상조차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제안을 하셨는데 내가 과연 수십 명을 거느리는 대표 자리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덜컥 것부터 나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아. 제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던 남편은 의자를 뒤로 밀고 자리에서 일어나 제 등 뒤로 성큼성큼 다가와 잔뜩 굳어있는 제 양어깨를 크고 따뜻한 두 손으로 단단하게 감싸주었어요. 그리고는 제 귓가에 대고 한치의 망설임이나 의심도 없는 아주 단호하고 듬직한 목소리로 제 척추를 꼿꼿하게 세워주는 묵직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죠. 당신이 지난 10년간 그 짐승 같은 시간 속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묵묵히 버텨낸 고귀한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니까 겁먹지 말고 당신 자신을 완벽하게 믿어. 남편의 그 확고하고 단단한 한마디는 제 머릿속을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의 안개를 순식간에 걷어내 주었고 제 두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차올라 볼을 타고 속절없어 뚝뚝 흘러내렸어요. 거친 엄지손가락으로 제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준 남편은 자신이 위태롭게 다니며 스트레스를 받던 직장에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사표를 집어던지겠다며 결연하고 매서운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나도 직장 당장 때려치우고 당신의 가장 든든한 방패로 합류할 테니까 우리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피 터지게 한번 제대로 부딪혀보자. 저를 향한 남편의 맹목적인 믿음과 내 인생을 통째로 걸겠다는 전폭적인 지지에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주먹을 불끈 쥐며 과거의 나약하고 짓밟혔던 서지수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대표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독하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우리는 곧바로 최 여사님의 막강한 자금력과 거물급 의료계 인맥을 전폭적으로 지원받아 강남 한복판에서 가장 화려하고 접근성이 좋은 최고급 대형 빌딩의 2층을 토째로 임대했습니다. 거대한 통유리창과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된 넓고 쾌적한 로비, 그리고 대학병원급의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상위 1% VIP 고객들을 겨냥한 프리미엄 실버케어 센터를 마침내 세상에 서대하게 오픈하게 된 거예요. 센터의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는 몇 달 동안 저는 매일 밤 코피를 쏟아가며 오직 저만이 뼈저리게 겪어서 알고 있는 그 끔찍하고 생생한 실전 경험들을 뼈대로 삼아 센터의 모든 운영 매뉴얼을 제 손으로 직접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어요. 저는 과거 시아버지를 모시며 체득했던 끝없는 절망감과 가족조차 감당하기 힘든 배설물 처리의 수치심, 그리고 치매 환자가 밤마다 느끼는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을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에 시간에 쫓겨 환자를 물건 다루듯 하는 기계적인 돌봄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규칙을 만들었죠. 개원 전날 새롭게 채용된 수십 명의 베테랑 요양보호사들과 전문 간호사들을 대강당에 모아놓고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부서질 듯 꽉 쥐며 단호하면서도 심장을 울리는 열정적인 목소리로 우리의 핵심 철학을 강렬하게 주입했어요. 우리의 서비스는 단순히 밥을 먹이고 몸을 닦아주는 하찮은 노동이 아니라 부모를 남의 손에 맡겨야만 하는 보호자의 찢어지는 죄책감을 덜어주고 환자의 마지막 남은 고귀한 인간적 존엄성을 완벽하게 지켜주는 숭고한 과정이어야만 합니다. 저의 지독했던 진정성과 10년의 붉은 피눈물이 고스란히 녹아든 디테일한 맞춤형 케어 매뉴얼은 거칠에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한없이 차가웠던 기존의 고가 실버 서비스들과는 차원이 완벽하게 달랐어요. 돈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환자의 영혼까지 가족처럼 어루만지는 우리의 독보적이고 헌신적인 서비스는 눈 높고 깐깐하기로 소문난 강남의 사모님들과 대기업 임원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불티나게 입소문을 타며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하루가 멀게 쏟아지는 입소 문의 전화로 센터의 모든 회선이 쉴 새 없이 마비될 지경이었고 최고급 가죽 소파가 놓인 상담실은 몰려드는 VIP 보호자들로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며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하루는 저희 센터에 중증 치매를 앓는 친정어머니를 모신 한 유명 대기업 사모님이 제 집무실로 찾아와 제 두 손을 덥석 맞잡고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셨어요. 대표님 센터에 우리 어머니를 모신 이후로 제 평생 처음으로 끔찍한 죄책감에서 벗어나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그 벅찬 감사의 인사를 받을 때마다 저는 과거 화장실 변기 위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오열하던 제 비참하고 더러웠던 과거의 상처들이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훈장으로 뒤바뀌는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온몸으로 찌릿하게 느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부모의 모진 구박과 표독스러운 폭언에 시달리며 자존감이 바닥을 치던 구질구질한 식모 며느리였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어느새 저는 수십 명의 직원을 날카로운 카리스마로 진두지휘하며 센터 복도를 당당하게 걸어다니는 성공한 대표 CEO로 눈부시게 부활해 있었거든요. 남편 역시 숫자에 밝고 냉철한 본연의 성격을 살려 재무총괄 이사로서 탁월한 수완을 발휘했고
매일 폭발적으로 밀려드는 거액의 계약과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엄청난 수익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투명하고 탄탄하게 관리해 주었어요. 우리의 사업은 반년치 대기 명단이 빼곡하게 꽉 찰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성장 가도를 달렸고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제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불어났습니다. 회사가 업계 최고의 궤도에 오르고 막대한 부가 성처럼 쌓이기 시작하자 저는 그동안 가슴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짓눌려 있던 또 다른 계획을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막대한 사비를 털어 센터 건물 바로 아래층을 통째로 추가 임대하여 과거에 저처럼 오랜 가족 간병으로 심신이 갈갈이 찢기고 처참하게 망가진 보호자들을 위한 무료 심리 상담 센터를 전격적으로 오픈했어요. 첫 깨어날 밤을 새운 듯 퀭하게 죽어가는 눈빛으로 쭈뼛거리며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온 지친 보호자들을 마주한 순간 저는 지옥불에서 홀로 타들어가던 헐벗고 상처 입은 제 과거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는데요. 저는 그분들에게 직접 끓인 따뜻한 허브차를 한 잔씩 두 손으로 건네며 가장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를 지은 채 가슴 저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다해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저 역시 가장 믿었던 가족의 모진 배신으로 캄캄한 벼랑 끝에 맨발로 서봤기에 여러분이 매일 밤 느끼는 그 찢어지는 고통과 끔찍한 외로움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깊이 뼛속까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피눈물 나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공감과 센터의 막강한 자본이 투입된 실질적인 심리 지원 프로그램은 곧바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각종 경제 전문지와 공중파 방송 뉴스에서는 앞다투어 저를 실버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꾼 혁신적인 CEO이자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온몸으로 실천하는 존경받는 기업인이라며 연일 화려한 찬사를 쏟아냈죠. 저는 더 이상 카메라 앞에서 주눅 들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고 아주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제 얼굴과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며 당당하게 인터뷰에 응했어요. 시댁의 탐욕에 희생당해 캄캄한 절망의 끝자락에 매달려 위태롭게 흔들리던 제 인생은 운명적인 귀인 최 여사님을 만나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저를 맹목적으로 지켜준 남편과 함께 피와 땀을 흘려 일군 지독한 노력 덕분에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장 화려하고 완벽한 궤도에 눈부시게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온몸을 던진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치열한 시간이 흐르고 우리 센터는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어깨를 완벽하게 장악하며 압도적인 1위 자리로 우뚝 섰어요. 수많은 VIP 고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계약 덕분에 우리 부부의 통장에는 평생 만져볼 수조차 없을 거라 여겼던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거대한 산처럼 쌓여갔고 마침내 숨막히는 가난에서 벗어나 완벽한 경제적 자유를 거머쥐게 되었죠. 매일 밤 코피를 쏟아가며 일궈낸 그 눈부신 성공의 첫 번째 결실로 우리는 마침내 꿈에만 그리던 탁 트인 한강뷰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매입하여 입주하게 되었어요.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이 깔린 넓은 거실에서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남편은 제 허리를 크고 단단한 팔로 끌어안으며 눈시울이 붉어진 채 벅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여보, 당신이 지난 10년 동안 남몰래 흘렸던 피눈물들이 이제야 다 완벽하게 보상받는 거야. 남편의 따뜻한 체온에 기대며 저는 지난날의 끔찍했던 상처들이 시원한 거품처럼
산산이 부서져 사라지는 것만 같았죠. 그러게 시아버지 대소변 치우고 변기통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부짖던 그 시절이 이제는 전생의 일처럼 까마득하게 느껴져. 제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쓸어 넘겨주며 남편은 아주 단호하고 든든한 목소리로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이제 당신 이름이 박힌 이 완벽한 성에서 평생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여왕처럼 당당하게 살아. 그렇게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벅찬 행복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오후 센터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제게 실버 어깨에서 가깝게 지내던 지인 원자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인의 목소리는 잔뜩 상기되어 있었고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통화를 이어갔죠. 대표님, 혹시 그 기막힌 소식 들으셨어요? 대표님 시댁 식구들 지금 완전히 쫄딱 망해서 바닥에 나앉고 난리도 아니래요.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을 책상 위에 가만히 내려놓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과 연을 끊은 지 오래라 전혀 모르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데요? 지인은 혀를 끌짓 차며 제가 10년 동안 헌신했던 시아버지와 그 모든 혜택을 가로챘던 시숙의 비참한 몰락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글쎄, 그 장남이라는 시숙분이 아버님이 물려주신 알짜 상가랑 본가를 몽땅 담보로 잡고 무리하게 코인에 투자해서 묻지마 사업 확장하다가 빚더미에 앉아서 사채업자들한테 쫓겨 야반도주했대요. 저를 벌레 보듯 무시하며 콧대를 세우던 시숙의 뻔뻔한 얼굴이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일지 않았어요. 지인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시아버지의 충격적인 근황까지 마저 쏟아냈어요. 돈이 다 떨어지니까 글쎄 그 장남이 철거 직전에 학급 요양병원 다인실에 아버님을 쓰레기 버리듯 던져놓고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다지 뭐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뇌리에는 과거 제가 온몸을 바쳐 제공했던 쾌적한 간병 환경을 당연한 듯 누리던 시아버지의 오만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야 차디찬 다인실 병상에 홀로 버려져 자신이 내쳤던 며느리의 진심을 떠올리며 후회의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그 위선자의 말로를 상상했지만 제 입술 사이로는 단 한숨의 연민도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서늘하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블라인드 틈새로 들어오는 햇살을 응시하며 아주 건조하고 단호하게 대화를 마무리 지었어요.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바빠서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는 제 가슴 속에는 과거의 억울함이나 일말의 동정심 같은 불필요한 감정의 찌꺼기들은 완벽하게 증발해버렸고 오직 단단하고 묵직한 평온함만이 사무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제게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남편 역시 차가운 냉소를 지으며 그들의 자업자득을 깔끔하게 무시해버렸고 우리는 그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피 터지게 달려온 서로의 노고를 보상하기 위해 뒤늦은 럭셔리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요. 남편은 아이처럼 들뜬 표정으로 짐을 싸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그동안 앞만 보고 너무 독하게 달렸잖아. 이제 한 달 동안 진짜 우리 둘만을 위한 완벽한 휴식을 갖자. 저 역시 남편의 목을 두 팔로 감싸 안고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응. 한 달 동안 회사 일이나 한국에서의 골치 아픈 일들은 싹 다 잊고 지낼 거야. 며칠 후 우리는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나란히 앉아 구름 위를 날아올랐고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스위스의 눈 덮인 알프스 산맥과 이탈리아의 푸른 지중해를 누비며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완벽한 행복을 온몸으로 만끽했어요.
따뜻한 햇살이 부서져 내리는 남부 프랑스의 고풍스러운 야외 테라스에 앉아 붉은 와인이 담긴 글라스를 부딪히던 어느 늦은 오후, 남편이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제 두 손을 아주 소중하고 굳세게 맞잡았어요. 남편의 짙은 눈동자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 반짝이는 깊고 투명한 진심이 가득 고여 있었죠. 가장 비참하고 바닥을 칠 때 내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나를 믿어준 당신이야말로 내 인생의 유일하고 진짜 가족이야. 바람에 날리는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는 남편의 그 뜨거운 고백을 가슴 깊이 새기며 저는 마침내 내 인생의 폭풍우가 완전히 끝났음을 실감하며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깊은 사랑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유럽 여행을 마치고 완벽하게 충전된 몸과 마음으로 다시 일상에 복귀해 남부러울 것 없는 벅찬 행복을 누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맞은편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던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정막을 깨고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남편이 넥타이를 거칠게 쥐어뜯으며 가슴을 움켜쥐고는 숨을 헐떡이며 소파 아래로 고통스럽게 쓰러져 바닥을 뒹굴고 있었죠. 눈앞이 새하얘지는 끔찍한 공포 속에서 저는 바닥에 쓰러진 남편의 상체를 끌어안고 미친 듯이 남편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여보, 정신 차려봐. 나 좀 봐봐. 대체 왜 그래? 남편은 이미 초점을 잃은 눈으로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제품에서 축 늘어졌고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겨우 119를 눌러 구급차를 불렀어요.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도착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남편은 대학병원 응급실로 다급하게 실려갔고 저는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수술실 앞 차가운 복도를 미친 듯이 서성거려야만 했습니다. 곧이어 땀에 흠뻑 젖은 수술복 차림의 당직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걸어나와 차트판을 탁 소리나게 덮으며 굳은 목소리로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어요. 보호자분, 환자분은 현재 심혈관 세 곳이 심각하게 막혀 있는 급성 심근경색 상태입니다. 제가 숨을 헉 들이켜며 비틀거리자 당직 의사는 제 어깨를 가볍게 부축하며 서늘한 경고를 이어나갔어요. 골든타임 내에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어 보입니다. 의사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병원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제가 그 지독한 시댁 안방에서 시아버지의 대소변을 치우며 내 감정과 체력을 모조리 쏟아붓고 매일 밤 눈물을 삼키는 동안 정작 가장 소중한 내 남편의 심장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며 건강히 갉아먹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10년 동안 불평 한마디 없이 제 곁을 묵묵히 지키며 썩어 문드러진 제 속을 달래주느라 남편 자신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고 있었다는 끔찍한 죄책감에 저는 가슴을 퍽퍽 내리치며 숨이 넘어가도록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저를 향한 가혹한 시험을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눈물이 마를 새도 없이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고 수화기 너머로 잔뜩 겁에 질린 센터 수석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대표님, 지금 당장 센터로 들어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바로 이 틈을 타 우리 회사의 존립 자체를 뿌리째 뒤흔드는 최악의 일들이 터져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 코인 투자 실패로 전 재산을 날리고 사채업자에게 쫓기며 시아버지를 학급 요양병원에 내다버렸던 시숙이 우리에게 앙심을 품고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거였죠.
우리 센터의 독보적인 성장에 VIP 고객들을 모조리 빼앗기고 이를 갈던 경쟁업체 대표가 돈에 눈이 먼 시숙에게 은밀히 접근해 거액의 뒷돈을 찔러주며 더러운 결탁을 맺은 거예요. 시숙은 그 알량한 돈 몇 푼에 자신의 양심과 가족의 마지막 남은 끝마저 모조리 팔아넘기며 경쟁업체가 섭외한 악질 인터넷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악의적인 거짓 인터뷰를 쏟아냈죠. 화면 속에서 시숙은 꾀지지한 몰골로 마이크를 부여잡고 아주 파렴치한 거짓말을 뻔뻔하게 내뱉고 있었어요. 서지수 대표는 돈에 미쳐서 10년 동안 헌신한 척 꾸며내며 결국엔 시아버지를 학대하고 길거리에 내다버린 천하의 몹쓸 페르나입니다. 남편이 중환자실 차가운 병상에 누워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이 이 자극적이고 더러운 가짜 뉴스는 각종 찌라시와 언론 매체를 타고 일파만파 들불처럼 번져나갔어요. 기사를 확인한 핵심 VIP 고객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치며 센터의 업무는 완전히 마비되었고 줄지어 수십억 원대의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서가 팩스로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죠. 저는 중환자실의 두꺼운 유리병 너머로 온갖 굵은 호스와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해 핏기 없이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한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통장에 찍힌 수백억의 돈과 세상의 화려한 찬사 그리고 피땀 흘려 일군 그 거대한 성공이 당장 내 남편의 숨결 하나 지켜내지 못한다면 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 다리에 힘이 풀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만 싶었죠. 하지만 고개를 떨구고 패배감에 젖어 있던 제 머릿속에 우리 부부가 10년의 지옥을 뚫고 나와 피 터지게 바닥을 기며 일궈낸 우리의 분신과도 같은 센터와 억울하게 날아갈 남편의 피와 땀이 강렬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지금 이대로 주저앉아 엉엉 울기만 한다면 남편의 목숨을 걸고 이룩한 우리의 삶이 저 파렴치한 시숙과 비열한 경쟁업체의 손에 의해 허무하게 짓밟히고 만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하게 된 거였죠. 저는 유리창에 대고 있던 이마를 천천히 떼어내고 주먹을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며 볼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어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남편을 향해 한자 한자 씹어뱉듯 독하게 맹세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땀으로 일군 이 완벽한 삶을 철저하게 지켜낼 거야.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모른 채 저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굳게 닫힌 병원 복도를 빠져나가 곧장 센터를 향해 매서운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병원 복도를 빠져나오자마자 저는 곧바로 덜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최 여사님께 전화를 걸어 지금 닥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빠짐없이 털어놓았어요. 제 다급한 목소리를 들은 여사님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막강한 의료계 거물급 인맥을 총동원해 주셨고 저는 우리 법인이 보유한 자금력을 쏟아부어 국내 최고 권위의 심장 수술 명의들로 구성된 드림팀을 한밤중에 긴급하게 병원으로 호출했습니다. 헬기를 타고 도착한 수술팀이 수술실로 뛰어들어가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불빛이 켜진 굳게 닫힌 문 앞 바닥에 주저앉아 저는 두 손을 모아쥐고 미친 듯이 기도하며 피 말리는 시간을 버텨냈죠. 무려 10시간이 훌쩍 넘어가는 길고도 끔찍한 대수술 끝에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수술실 문이 열리고 땀에 흠뻑 젖은 집도이가 피곤한 기색으로 마스크를 턱 아래로 끌어내리며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겼다는 벅찬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창백했던 남편의 얼굴에 희미하게 혈색이 돌고
산소 마스크 너머로 규칙적인 숨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자 제 핏줄을 팽팽하게 조이고 있던 지독한 공포심이 그제야 사르르 녹아내리며 안도감이 밀려왔죠. 남편이 죽음의 문턱에서 확실하게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거대한 용기를 얻었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찬물로 거칠게 씻어낸 뒤 옷매무새를 칼같이 가다듬고 곧장 비상사태에 빠진 센터로 출근했습니다. 센터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향해 카메라 플래시를 미친 듯이 터뜨리며 몰려드는 기자들과 수십억 원의 계약을 당장 해지하겠다며 고성을 지르는 핵심 VIP 고객들로 인해 로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매서운 질타와 경멸 어린 시선들을 단 하나도 피하지 않고 꼿꼿하게 허리를 세운 채 곧장 대강당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어요. 마이크를 거머쥔 저는 동요하는 군중들을 향해 어쭙잖은 변명이나 눈물 섞인 감성팔이를 하는 대신 제 등 뒤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키며 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그 거대한 스크린 화면 위로 제가 지난 10년 동안 매일 밤 코피를 쏟아가며 분 단위로 꼼꼼하게 기록했던 10년치 간병일지와 시아버지의 끔찍한 병원 진단 기록들이 아주 낱낱이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스크린을 가리키며 저는 그동안 시아버지를 모시며 제 온몸의 관절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헌신했던 명백한 의료 기록과 제가 직접 부담했던 병원 영수증 더미를 장거로 들이밀며 차가운 팩타 폭격을 쏟아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주머니 속 휴대폰으로 녹음해 두었던 바로 그 파일이었죠. 니들 부모 니니가 부양해야지 왜 나한테 떠넘기고 지랄이야. 대강당 전체를 쩌렁쩌렁 울리는 시숙의 그 추악하고 비열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아까까지 저를 페류나라 손가락질하며 악을 쓰던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떡 벌리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뉴스 화면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끔찍이 아끼는 척 연기하던 그 장남이 사실은 병원비 10,000원 한 장 내기 싫어서 동생 부부에게 온갖 쌍욕을 퍼부으며 아버지를 짐짝 취급했다는 소름 돋는 진실이 만천하에 완벽하게 까발려진 거예요. 돈에 눈이 멀어 늙은 아버지를 쓰레기처럼 버린 진짜 페류나가 바로 그 장남이라는 끔찍한 실체와 저의 피 끓는 진정성이 완벽하게 증명되자 얼음장 같던 여론은 순식간에 정반대로 뒤집혀 버렸어요. 저를 의심하며 계약 해지 내용 증명을 던지고 삿대질을 해대던 VIP 고객들은 오히려 미안함에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훔치며 제 진심을 몰라봐서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센터 로비가 비좁을 정도로 거대한 격려 화환들을 줄지어 보내오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하기 시작했죠. 여론이 완벽하게 우리 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확인한 저는 단 1초의 지체도 없이 국내에서 가장 승률이 높고 자비없기로 소문난 대형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 군단을 선임하여 무자비한 법적 심판의 칼을 빼들었어요.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숙에게 뒷돈을 찔러주고 허위 기사를 사주했던 경쟁업체 대표와 뻔뻔하게 거짓 인터뷰를 떠벌린 시숙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천문학적인 금액의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걸어버린 거예요. 저희의 막강한 자본력과 완벽한 물증 앞에서 얄팍하고 더러운 음모를 꾸몄던 그 경쟁업체는 주가가 곤두박질치며 실버 업계에서 완전히 영구적으로 퇴출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죠. 반면 우리 센터는 이 거대한 스캔들을 겪고 난 후 오히려 돈방석에 앉고도 진짜 헌신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아는 대표가 굳건하게 버티고 운영하는 곳이라는 압도적인 찬사를 받으며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난공불락의 신뢰를 얻게 되었어요. 회사를 집어삼킬 뻔했던 최악의 폭풍우가 지나가고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정리된 어느 날 오후, 저는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병실 창가에 앉아 직접 깎은 사과를 접시에 담아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하루가 다르게 혈색을 되찾아 건강하게 침대에 기대앉아 있던 남편은 사과를 건네는 제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여보, 당신이 무너져 내리는 회사를 지켜내고 죽어가던 나까지 다시 살려냈어. 정말 고마워. 남편의 그 떨리는 고백을 들으며 저는 남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는 이 끔찍하고 잔혹했던 두 번째 위기를 뼈저리게 겪어내며 통장에 찍힌 수백억의 화려한 숫자보다 지금 내 옆에서 따뜻한 체온을 나누며 살아 숨쉬고 있는 이 배우자의 존재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하고 진정한 기적임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죠. 마침내 남편이 마지막 정밀 검사를 무사히 통과하고 제 두 발로 굳건하게 걸어 건강하게 퇴원 수속을 밟던 날 우리는 서로의 손을 아주 단단하게 깍지 끼어 잡고 병원 문을 나섰어요. 늦은 오후에 붉은 노을을 받으며 완벽하게 안전하고 포근한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던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모든 무거운 짐을 완전히 내려놓고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죽음의 문턱을 무사히 넘기고 건강을 완벽하게 회복하여 센터 집무실로 복귀해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던 어느 여유로운 오후였어요. 따뜻한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비춰드는 쾌적하고 화려한 우리 센터 1층 최고급 로비에 갑자기 쾌쾌한 악취를 풍기는 낯익고 초라한 두 남자가 나타나 순식간에 평온했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놀란 직원들의 연락을 받고 1층으로 급히 내려간 제 시선 끝에는 빚쟁이들에게 얼마나 쫓기고 두들겨 맞았는지 온 얼굴에 시퍼런 멍이 들고 겉옷이 다 찢겨나간 노숙자 꼴의 시숙과 낡아 빠진 휠체어에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시아버지의 비루한 몰골이 들어왔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제 당당한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시아버지는 성 안쪽 팔을 허우적거리며 짐승처럼 흉하게 통곡하며 울부짖었어요. 며느라가 내가 귀신에 단단히 씌었었다. 그깟 장남이 대체 뭔지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오열하는 시아버지의 그 처절한 목소리에도 제 마음에는 일말의 동정심은커녕 얕은 파동조차 일지 않았고 저는 그저 벌레를 보듯 서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그 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는데요. 그러자 옆에서 눈치를 보던 시숙마저 염치라는 것이 아예 없는 사람처럼 두 손을 싹싹 비비며 구걸하기 시작했죠. 재수 씨 이렇게 큰 부자 됐으니 아버지만이라도 좀 센터에서 걷어줘. 시숙이 제 바짓가랑이를 향해 시커먼 손을 뻗으려는 찰나 제 등 뒤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이 성큼성큼 걸어 나와 제 앞을 거대한 태산처럼 막아서며 얼음장같이 차갑고 굳은 얼굴로 로비 구석에 서 있던 덩치 큰 사설 경호원들을 향해 턱짓으로 호출 신호를 보냈어요. 건장한 경호원들이 위압적으로 다가와 그 두 사람의 뒷덜미를 거칠게 잡아채자 남편은 양복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서슬퍼런 살기를 뿜어내며 낮고 위협적으로 경고했어요. 아저씨들 10년치 간병비 청구서 아직 유효한데 지금 당장 여기서 결제하실 겁니까? 남편의 무자비한 일갈에 시숙이 겁에 질려 어깨를 움츠리며 파랗게 질린 입술을 달달 떨자 남편은 한치의 자비도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쇠기를 박았어요. 여기서 더 진상 부리면 바로 업무방해로 경찰 부를 테니까 알아서들 꺼지세요.
그 단호한 축객령에 시아버지가 사색이 되어 휠체어 바퀴를 부여잡고 숨 넘어갈 듯 꺽꺽거리며 눈물을 쏟아냈지만 저 역시 남편의 넓은 어깨너머로 시아버지를 똑바로 노려보며 잔인하리 많지 냉정하게 못을 박아주었어요. 제가 아버님을 순수하게 사랑으로 모셨던 그 10년은 얼굴 한번 안 비춘 장남에게 전 재산을 몰래 넘긴 그날 완벽하게 다 끝났습니다. 저의 흔들림 없는 단호한 거절에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져 다급해진 시숙이 경호원들의 억센 소나기에 붙잡혀 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목에 시퍼런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어요. 재수씨 내 사업 망하고 빚쟁이들 들이닥쳤을 때 어머니가 충격받고 쓰러지셨어. 시숙은 체면 따위는 다 내던진 채 콧물까지 흘려가며 자신들이 처한 끔찍한 지옥을 구차하게 털어놓으며 매달렸어요. 지금 난방도 안 되는 반지하에 누워 계시는데 나 혼자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어머니도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고 계시니 제발 한 번만 살려줘. 그 절규를 듣는 순간 저는 과거 남편과 제가 피땀 흘려 장만했던 소중한 새 아파트에 뻔뻔하게 밀고 들어와 10년 동안 저를 하녀이자 공짜 간병인으로 지독하게 혹사시켰던 표독스러운 시어머니 정명이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며느리에게 삿대질을 해대며 모진 폭언을 일삼던 그녀가 결국 자신이 그토록 물고 빨며 애지중지하던 장남에게마저 버거운 짐 덩어리 취급을 받으며 얼음장 같은 반지하 방에 비참하게 방치되어 죽어가고 있다는 그 통쾌하고도 구차한 자백은 제 가슴속 응어리를 완벽하게 박살내주었죠. 저는 입가에 희미하고 서늘한 조소를 머금은 채 허공에 손을 허우적거리는 시숙을 향해 턱을 치켜들고 아주 또렷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선고를 내렸어요. 전 재산 다 물려받은 훌륭한 장남께서 알아서 모시시고 저희는 부양 의무 없는 남이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제 마지막 선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경호원들은 짐승처럼 울부짖는 시아버지의 휠체어와 발버둥 치는 시숙을 마치 쓰레기 짐짝처럼 거칠게 질질 끌어 센터의 무거운 유리문 밖으로 매몰차게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밖으로 쫓겨나 차가운 길바닥에 나뒹구는 그 2사람의 처참하고 비루한 뒷모습을 통유리창 너머로 가만히 지켜보며 저는 제 마음 한구석에 아주 얇고 질기게 달라붙어 있던 씁쓸한 상처의 마지막 잔해마저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깨끗하게 소멸해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의 통쾌한 조우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더 흐른 뒤 지인들을 통해 시댁 식구들의 마지막 소식이 바람을 타고 씁쓸한 풍문처럼 제 귀에 들려왔어요. 이기주의의 끝판왕이었던 시숙은 결국 수십억 대의 투자 사기와 횡령 혐의로 경찰의 덜미를 잡혀 구속 수감되어 차가운 감방 신세를 지게 되었고 의탁할 곳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노숙자와 치매의 노인들이 모여있는 국가의 열악한 공립 쉼터로 보내져 남은 여생을 비참하게 연명하게 되었다는 완벽한 인과응보의 결말이었죠. 저를 철저하게 짓밟고 이용했던 자들이 탐욕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 파멸하는 동안 저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 눈부시게 쌓아 올린 견고한 성 안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평온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었어요. 센터 로비 한가운데 서서 과거의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길게 심호흡을 하던 제게 남편이 다가와 저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저는 제가 오직 가족에 대한 사랑과 맹목적인 보온으로 버텨냈던 10년의 헌신과 화장실에서 남몰래 쏟아냈던 그 붉은 피눈물들이 결코 허공에 흩어진 것이 아니라 혹독한 당금질을 거쳐 나라는 사람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갑옷이 되었음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저는 제 옆에서 묵묵히 저를 지탱해주는 사랑하는 남편과 깊이 눈을 맞추며 지난 모든 아픔을 덮어버릴 만큼 아주 활짝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길고 파란만장했던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는 앞으로도 든든한 남편과 함께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이 기적 같은 두 번째 삶을 더욱 단단하고 따뜻하게 가꾸며 세상에 보답하며 살아갈게요. 여러분 모두의 걸음걸음에도 늘 따스하고 찬란한 햇살만이 가득하게 쏟아져 내리기를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만 저의 길었던 이야기를 마칠게요.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10년이라는 긴 세월, 모진 시집살이와 억울한 배신 속에서도 단단하게 자신의 삶을 지켜내신 지수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것만 같았던 시간들을 지나 결국 자신의 피눈물 나는 경험을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성공의 무기로 바꾸신 지수님의 당당한 모습에 저 역시 사연을 전하는 내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가족의 헌신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던 시댁 식구들의 비참한 말로를 보면서 세상에는 결국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섭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이제는 과거의 끔찍했던 상처와 무거운 짐들은 모두 훌훌 털어버리시고 서로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준 남편분과 함께 앞으로는 탁 트인 한강의 풍경처럼 찬란하고 평온한 인생만 마음껏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수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